자, 현대로템 방산주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그 방산주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볼 건데, 이게 과연 이제 그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변동성이 확장이 올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다시금 제한적 변동성 속에서 움직일 거냐. 자, 현대로템 보기 전에 한국항공우주 간단하게 볼게요. 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전략 부분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국항공우주를 우리는 2022년 1월부터 해서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주도주로 설정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주도주의 기준은 뒷부분에 현대로템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정책의 기준에서 가장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속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재래식 무기가 이제 사실 선진국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들죠, 거의.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는 건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이제 좀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만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힘겨워하고 발주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수주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어요. 뭐냐면 과연 이제 지급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 아니냐? 디폴트 선언하면 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찌됐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수주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연결되면 뭐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이지 않죠. 결론은 한국항공우주하고 현대로템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주에 대해서는 조금 내려놨어요. 변동도 크고 수급도 가늠하기 어렵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현대로템에서도 수익을 좀 냈었는데 뭐 좀 고생도 많이 했어요. 거래대금 둔화되고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입한 단가보다 밀렸으니까 고생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센 섹터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슈가 불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오래간만에 목요일 날 AI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변동이 나왔는데, 이미 추세 강화는 그 전부터 뭐 3월 말일, 4월 4일 뭐 이렇게 그 전부터 추세 강화는 연출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 매매에 앞서서 이미 움직임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는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요게 한 10% 캔들 크기뿐이 안 돼요. 웃기죠? 주봉인데 10% 수준뿐이 변동이 안 나와. 이때는 10%도 안 돼. 예? 그리고 얘는 더더욱 안 돼. 일주일 내내 요 정도. 그러던 친구가 지난주에 누적적인 흐름이 확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천상 추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형주의 기준에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을 보지만 그건 변동성 매매고, 5MA 거래량, 20MA 거래량 넘기고 움직임이 나오면 그럼 추세 강화의 흐름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정책주로 놓고 보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의 종목으로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한 방에 맞아버린 거예요. 뭐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서 훅 미끄러졌고, 뭐 이 범위에 있어서 빠르게 대처 못하신 분들은 고생이 좀 있었고, 결론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의 기준이었는데 굉장히 거래가 이제 둔화돼 있어서 올해 2월부터는 특히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해드렸어요. 공식적으로 조절을 해서 2월부터는 특히 이제 2차 전지 변동이 컸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수익을 많이 낸 에코프로나 코스모 그룹주로,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으로 다
상당 부분을 옮겼죠. 옮기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5만 원 수준 또 5만 원 넘겨가는 이 과정 속에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고 개별 기준의 중기 매매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오버슈팅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오버슈팅이 나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거래가 추가적으로 형성이 되면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 앞전 고점들 전부 다 넘길 수 있는 64,000원 넘길 수 있는 당연한 위치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우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 로템은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랑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는데 한동안 거래가 둔화돼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3월 이후로 따지면 3월 15일 날 5% 기준에서 부착이 되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20일 날 16.73 올라오면서 한 40% 그 당시 대비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된 건데 20일 날에 문자 무지하게 나갑니다. 무지하게 나가요. 심지어는 33,000원 수준까지 다 따라붙어요. 32,800원, 33,290원까지, 32,900원까지. 왜냐면 우리는 이제 15%까지 따라붙는다라고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2,900원 설정된 물량은 미끄러져서 손실이 발생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0%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서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곤두박질 쳐서 미끄러졌죠. 오늘 반동이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31,000원 수준까지만 내려오고 했을 때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손절이나 저점 물량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보다는 그건 이제 개별 기준으로 잡아드리고 거래가 이제 1조에 달했고 거래 1조 터진 거는 8월 24일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종목별로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대금 1조가 터진다는 거는 지난해 하반기에 두 종목뿐이 없었어요.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8월 24일 날 현대로템 19% 오른 날.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22% 오른 날. 그때 말고는 삼성전자 이외에 거래대금 1조 넘긴 게 없었거든요. 그게 드디어 이제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가 막 터지고 있는 거고 하루에 뭐 4-5 종목도 나오고 지금 기준에 현대로템이 4월 20일 날 9,700억. 그러니까 시간에까지 하면 거의 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터졌고 프로그램 쪽이 250만 주 정도인가요? 그러면 1억 900만 주짜리니까 하루에 2% 수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편입 강도를 강하게 드렸어요. 만약에 꼬리 달고 내려왔다면 정리의 기준도 설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치고 들어올릴 때에 31,000원대에 프로그램 수급이 100만 주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150, 200, 250까지 늘어나니까 그럼 뭐 손바뀜까지도 고려를 해도 충분히 편입하는 관점이다. 다만 무리수를 두지 않는 거는 비중 이상으로 채우지 않는 거는 오늘의 2%의 매수가 순수한 매수의 기준이 아닌 공매 대차 상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공매 많던데 그거는 상환하는 쪽은 상환하는 거고 또 신규적으로 때릴 쪽은 때리는 거고 또 상환하는 쪽이 또 다시 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정치인 거지 완벽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3%에 떠서 16.73까지 올라갔고 AI 윤정도는 차익 실현 정리까지 설정을 잡아줬고 윤정도는 오히려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러니까 비중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신규 편입자 계속적인 그리고 이 종목을 편입한 이유는 우리가 주력주 IT 자동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로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거기에 비중을 잡고 이 포트폴리오 비중은 최소 50에서 80%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은 미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쪽에 기준을 잡니다. LG화학은 주력주로서의 2차 전지 병행인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우리는 작년 1,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2차 전지와 전기차의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태양광 하나 솔루션 그리고 국내 정책의 방산 쪽을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진행이 된 거고 4월 19일 날 기준에 9시 11분에
현대로템 29,450원. 이거 날짜 잘못됐죠. 4월 20일이죠. 그렇게 하고 이거 전부 지금 날짜 잘못된 거예요. 4월 19일이 아니라 전부 20일. 그렇게 해서 4월 20일에 현대로템의 편입 3%, 5%, 8%, 10%. 그러나서 계속 떴어요. 그 횟수도 우리 직원이 잘못 넣는 거예요. 4회가 아니라 뭐 오늘 어마어마하게 떴죠.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그 신호, 그리고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분봉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왔던 거예요. 31,000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거래량 터지고 다시 거래량 터진 조정은 매집 한쪽이 세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옛날 거래 방식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옛날 거래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고빈도 거래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3조 5천억까지 끌어올린 종목 거래대금 1조를 터뜨렸어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매수매도인가요? 아니죠.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가 포함되는 흐름. 그래서 예전에 거래량 가지고 전략을 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 있다. 그거를 먼저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그 종가 기준은 다시금 3만 원대, 3만 1,000원대 중반. 수급은 매우 뛰어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월봉의 거래량은 OMA 20ML을 넘깁니다. 그리고 수급도 저수급이 이제 사상 최대 수급으로 개선돼 있어요. 이건 장중에 자른 거거든요. 그 장중에 잘랐고 장 이후에도 하나 더 주봉 올려놨는데 우리 직원이 아마 못 보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안 넣은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일봉의 거래가 사상 최대치 거래 대금 수준 1조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라 1조 수준의 거래가 이제는 더 자주 터지면서 추세 강화의 흐름이 연출이 되죠. 왜? 수급은 일단 어쨌건 들어온 게 확인이 됐어요. 수급은. 결론적으로 제가 아마도 올려드린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차트 부분을 다시금 한번 끄집어내서 보도록 할게요. 현대로템의 차트.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왜 한국항공우주도 새 거로 올려놨는데, 자, 다시금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까지 가긴 그렇고, 현대로템의 이 주봉의 흐름, 이 주봉의 흐름에 수급 범위가 마감 이후에 올라오는 거, 잠시만요. 항공우주를 제가 잘못 잘라서 잘못 올려놨구나. 그래서 없구나. 저 현대로템 부분이 저 수급 범위가 개선된 수급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있을 건데 제가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요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의 저 앞쪽 고점들의 돌파 부분, 저 꼬리 달고 눌렸잖아요. 몸통으로 감싸는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에 거래만 조금만 실려줘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 거래 조금만 실린다는 게 뭐냐면 최소 5천억 이상. 그러니까 1,500만 주 이상이 계속 거래가 유지가 되면 얘는 계속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만약에 거래가 1,000만 주 이하로 다시 미끄러진다. 그러면 있는 물량, 전량 차익 실현, 또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주가 무너지나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시장 수익률 정도 수익으로 보는 거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예전부터 다 올려놔 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기준에 이제 수익 범위 제대로 터져 나오세요. 수익 범위 그런 부분들. 현대로템 40% 수익 실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익 범위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검색기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에서도 오늘 계속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대처하셔야 되는데, 전략 부분 설정하는 게 매우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냐면, 검색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나 시간이 없어서 또 혹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지금 외출해야 되고, 계속 장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차익 실현을 하는 거야? 이런 기준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손실 제한 부분, 목표 이익률을 설정하는 부분, 목표 보전, 손실 보전. 이걸 전략적으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부분을 이번에 배우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호텔 강연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고, 요 사용 방법만 아셔도 윤정도가 PNT에 대해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리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이 무슨 소리야 꺾이면 차익 실현하려면 왜 윤정도 왜 말 바꿔 원칙을 왜 바꿔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요 교육이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지금 내일이면 아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육을 신청을 하셔서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전화번호는 뭐 각 채팅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지금 벌써 7분 신청하신 것 같아요. 어제 초저녁도 아니죠. 한 8시인가요? 그때 올려놨는데 7분 정도가 벌써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르게 신청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할인 얼리버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 신청하셔서 조금 전에 그 전략 교육부터 해서 종목 검색기 활용 방법 다 배워가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왜 검색기 안 주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네이버 화면이잖아요. 검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 보면 공식 홈페이지 뭐 이렇게 나와요.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다 필요 없이 전화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아침에 8시면 전화 받아요. 전화하셔서 나 좀 수익 좀 내줘. 검색기를 주든. 아시겠죠? 함께 하셔서 수익을 좀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